삼성대리미드과 종로 허원장입니다. 이제 성형수술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운동을 좋아하셔서, 축구를 좋아하셔서 영향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 있고, 그런 운동, 특히 운동도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중요한데요. 다만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성형수술의 기법이나 뭐가 이렇게 크게 원칙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것처럼 것들 중에 약해지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꼭 운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성형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너무 약해져 버리면 모양이 유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중력이 24시간 작용하게 되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얘네들이 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을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의 모양만 어떻게 겨우겨우 만들어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 모양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이상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형수술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약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충격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조직이 다시 튼튼해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길면은 1년까지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얘네들이 아무는 과정에 있는 동안은 약한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얘네들이 다 안정이 되고 나면 그런 강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걱정을 너무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절골 말씀을 하셨는데, 절골을 한다고 해서 얘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뼈를 부러뜨려서 모양을 교정을 시키고 나면 부러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다시 붙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회복이 되면 다시 수술을 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특히 뼈는 더 그렇습니다. 수술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튼튼해지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리는 게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더 무지막지하게 뭔가를 할 것 같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뼈는 튼튼합니다. 나중에 다 아물고 나면.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형물을 쓰는지 여부는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운동하는 분들도 보형물 써도 됩니다. 축구하시는 분들도 보형물 써도 돼요. 그거를 쓰면 안 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걱정되시는 것들이 심리적으로도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런 안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형물을 안 쓸 수 있다면 안 쓰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런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크게 우리가 이제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골절도 생기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술 안 해도 심하게 충격받으면 부러지고 다치고 망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수술을 하고 난다고 해서 그게 사실 그 어떤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면 부딪히면 문제가 되고, 수술 안 하면 부딪혀도 되고,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안정만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충격은 내가 이 골격들이 어느 정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하지만, 심한 충격은 수술과 무관하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요. 수술 안 해도 심하면 부러지고, 수술해도 심하게 다치면 부러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보형물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이유는, 이제 안에 보형물이 인공보형물, 실리콘이나 고텍스 같은 인공보형물이 있으면 충격을 받았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형물 주변에 있는 조직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길 위험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드뭅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보형물이 있으면 심하지 않은 충격, 그러니까 골절이 일어날 정도의 심한 충격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끝의 비중격 연골은 단단하니까 귀연골을 부드러운 귀연골을 써야 한다. 그런 그 논리의 이야기들을 간혹 인터넷에서 저도 접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비중격 연골은 충분히
튼튼하면서 탄력이 좋은 부드러운 연골이고요. 귀연골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지만 튼튼하지는 않은 연골입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딱딱하다 이것과 튼튼하다 이거는 좀 다른 뉘앙스인데요. 모든 코 성형 수술에서 비중격 연골은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코끝이든 어디든 귀연골이 뭐 코끝에는 귀연골 써야 한다. 이것은 더 좋은 재료를 건너뛰고 귀연골을 사용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귀연골을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비중격 연골보다 귀연골이 더 좋아서 귀연골을 써야 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귀연골도 귀연골은 보통은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부족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귀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저도 귀연골을 많이 씁니다. 다만 귀연골이 우선적인 재료로 사용되지는 절대로 않고요. 비중격 연골이 1차적인 재료이고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귀연골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맞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귀연골을 코끝을 한다. 그럼 귀연골은 약하기 때문에 충격 안 받아도요. 알아서 얘네들이 처집니다. 이렇게. 그럴 위험이 높아요. 귀연골만 사용을 하면. 전혀 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귀연골로 해야 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귀연골만 쓴다는 거는 기본적인 원래 이런 연골 골격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귀연골로 했을 때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코끝이 처지고 유지가 되지 않을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귀연골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논리, 좀 왜곡된 어떤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는 귀연골을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단 내 코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확인 받으시고 정확한 것들은 확인 받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